네, 가장 처음으로 버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는 GIS를 쓰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그리고 어, 많은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됐고 이제 QGIS에서 버퍼 그 도구를 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옵션은 이제 보이는 순서대로 입력 레이어, 뭐 거리, 선분, 그 다음에 뭐 스타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력 레이어는 말 그대로 내가 버퍼를 주고 싶은 그 레이어를 고르는 거고요. 거리는 이제 반경 얼마만큼의 버퍼를 줄 것이냐, 음의 값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m만큼 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반경 100m만큼 늘리고 싶으면 100이라고 쓰면 되고, 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위는 대부분 제 경험상 99.9%는 미터를 단위로 사용하는데 간혹 어떤 굉장히 넓은 단위의 범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경위도를 쓸 수도 있고 뭐 미터가 아니라 인치나 마일이나 킬로미터로 쓸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사실 미터 말고 다른 걸로 써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터 단위로 버퍼를 주기 위해선 레이어가 이제 미터 투영 좌표계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에 모든 강좌에서 그렇지만 이제 미터 단위 좌표계는 5186번을 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선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거를 곡선이 생길 때 얼마나 매끄럽게 곡선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건데 이것들은 뒤에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앞으로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에서 버퍼를 주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의 용산 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하나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다가 50m, 100m, 500m, 그리고 1km 단위로 버퍼를 줬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인트는 이제 그 쉐입 형식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에서 보시면 점으로 찍혀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에 버퍼를 주면서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폴리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를 준 상태부터는 이 레이어 아이콘을 통해서 폴리곤인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하게 이제 포인트에다가 버퍼를 주게 되면은 그 포인트로부터 반경 동일한 거리에 있는 만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이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다음처럼 뭐 삼각형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리드 형식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 사각형이나 육각형 아니면 뭐 어떤 정형화된 뭐 아파트 단지라던가 건물의 뭐 평면도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버퍼를 줘서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버퍼를 주게 되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지에 따라 정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라이 다음에 라운드 5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 여기 창에 있던 것 중에 이음새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설명해 보시면 뭐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결합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둥글게 할지 마이터로 할지 비스듬하게 할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처음 삼각형은 이제 라운드 둥글게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원래 삼각형에 있던 세 선분은 그대로 버퍼 거리만큼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 그 늘어난 다음 그 선분 끝에 꼭지점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이 선분만 늘려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 라운드는 이만큼의 버퍼 거리만큼의 이제 곡선을 생성해 주는 거고 베벨은 그냥 이어버리는 거고 마이터는 가장 삼각형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확한 이런 작동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찾았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뭉개진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베벨인데요. 이거는 어, 더 심각하죠. 이제 아예 값이 커지면은 이 삼각형이 뭔가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육각형이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형의 세 변을 먼저 버퍼를 주고 그 꼭지점들을 그냥 이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삼각형 그대로 모습으로 버퍼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터를 1로만 했을 때는 육각형이 그냥 나와버렸죠. 이거는 이 마이터라는 값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값을 조정하면서 만들어 봤을 때 그냥 삼각형을 삼각형 자체로 만들고 싶다면 마이터 값을 그냥 최대로 높여서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로 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2로 했을 때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훨씬 삼각형에 가까워졌죠. 대신에 여기 500m랑 1000m 버퍼를 준 걸 보게 되면 여기 왼쪽 아래가 아직 덜 닦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이터 옵션만을 변경해서 봤을 때는 이제 가운데 삼각형에서 마이터 1, 2, 3을 줘봤는데요. 1000m 버퍼를 주면서 마이터를 1로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이 삼각형의 한 변만큼이 1000m도 가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버퍼를 줘서 뭔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라면은 이렇게 원래 형태도 잊지 않고, 그렇다고 뭔가 제대로 버퍼가 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건 잘 안 쓸 것 같고, 이제 이번 마이터를 2랑 3으로 설정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이 부분이 이제 깔끔히 닫힌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뒤로는 제가 훨씬 높은 값으로도 해봤는데 이 초록색이랑 결과가 완전히 같게 나와서 3까지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이시죠? 여기에 포인트 두 개를 제가 한강 위에다 찍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레이어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앞에서는 그냥 하나의 포인트 혹은 하나의 폴리곤에서 버퍼를 줬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포인트, 사실은 하나짜리는 뭐 경계 같은 걸 설정할 때는 조금 쓰지만, 저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피처를 갖는 그런 레이어에다가 버퍼를 준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500m부터 4km까지 버퍼를 줘봤는데, 이렇게 겹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서로 겹치는 폴리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퍼 길이를 어떤 식의 분석을 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겹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적절한 버퍼 거리를 줘서 버퍼를 줄 수도 있고, 겹쳐도 상관없다, 나는 중첩 부위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버퍼를 주고 그 다음에 분석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레이어에 여러 개의 이제 피처가 있을 경우에 대한 버퍼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선분 옵션 값을 조절해 봤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기 선분의 설명은 선분 파라미터가 사분원을 비슷하게 그리는데 사용할 라인 선분의 개수를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버퍼를 줄 때 사분원에 대해서 몇 개의 라인을 써서 이걸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건데, 제가 1부터 100까지 결과를 줘봤는데요. 1은 이제 이게 사분원에 대한 옵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잘랐을 때 이제 여기에 그냥 선이 하나인 그런 버퍼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각이 두 개가 돼서 삼각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3으로 하면은 여기가 3등분이 되면서 12각형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선분을 10 값을 줘봤는데, 저는 보통 이 버퍼 길이를 디폴트가 아마 5인가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넓은
몇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버퍼를 하게 된다면 저는 좀 더 선분값을 높이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선분값을 높게 설정해야 최대한 원래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자주색이 세그먼트 10이고 그 밑에 약간 살구색으로 100짜리가 있는데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죠, 더 이상. 이 말은 세그먼트 선분값을 10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곡선에 가깝게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도 이 QGIS로 들어가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그 틈 사이사이에 그 삐져나온 각 이 꼭지점들이 보이겠죠. 근데 저는 보통 5로 하고 조금 거리가 넓어진다 싶으면은 10이나 아니면 뭐 20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이게 혹시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쓸 때 한 3년 정도만 전만 해도 스케치업은 이제 곡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거나 타원을 그릴 때 이 선분 개수를 몇 개로 해서 원을 표현하는지에 따라 얼마나 매끄러운 그런 곡면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에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정확하게, 왜냐면은 이거 선분값을 작게 하면은 만약에 2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만큼의 범위도 내가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고 그게 곧 오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선분값을 높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제 체감상 뭐 결과를 만드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별일이 없으면은 10 이상까지는 잘 쓰지는 않았는데, 네,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버퍼 부분은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GIS로 넘어가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